네, 시장이 이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출렁출렁거립니다.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앞이 좀 깝깝하신 분들은 한번 중심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이고요.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의 최창호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4월 증시는 3월보다는 호전될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좀 많았었는데 4월 초반 들어서 좀 영향을 또 안 좋게 받고 있군요. 예. 전약 후강 이렇게 뭐 됐으면 좋겠긴 한데 자, 현재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은 추세가 형성된 장이나 강세장에서는 시장을 지탱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뭐 그러한 것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모멘텀이 없다는 그러한 모멘텀 부재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도 주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계기 마련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굳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상의 저평가이긴 하는데,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잣대를 들이밀 때는 과거 경험해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거나 투자가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어떠한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엔저라든지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뭐 펀드멘탈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주도주체라든지 주도주라든지 모멘텀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채권보다는 주식 쪽의 비교 우위 여건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지금 현재 선진국 증시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타 이머징 증시 간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심화되기보다는 해소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언젠간 해소가 되겠다라는 건데 그게 언제냐를 자꾸 우리가 이제 타진하게 됩니다. 예. 정부도 그렇고 해외 쪽의 상황,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 북한 관련돼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자, 지켜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 선진국 증시하고 신흥국 증시하고 역차별화가 심화되는 현상들, 이거의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언제쯤 해소가 될 것으로 부장님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 이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이런 측면으로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데는 선진국 증시입니다. 유일하게 작년 연말하고 비교하면은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이머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2% 이상 하락했고요. 작년에 아주 좋았던,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최근 한 3, 4년 동안 좋았던 채권 시장도 선진국하고 이머징 채권 모두 올해는 약세입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네 가지 금융시장에 있어서 네 가지 시장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안전자산 쪽에 가장 가까운 쪽은 이제 선진국 채권이고, 반면에 이제 위험자산 쪽에 가장 가까운 쪽은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 증시인데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채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1분기 동안의 글로벌 유동성의 자금 동향을 보면은 작년하고 비해서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된 데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진국 증시하고 이머징 채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러한 자금 흐름이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글로벌 투자가들이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식에 대한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기에 대한 회복 온기가 이머징 마켓으로 좀 확산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흔히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중위험 중수익분의 어떠한 마켓을 찾다 보니까 선진국 증시와 이머징 채권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될 수 있냐. 결국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으로도 본격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러한 외국인들의 어떤 주식 쇼핑은 하반기 정도 돼서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경기 회복이 이머징 마켓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시점, 그러한 시그널을 확인해야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점을 말씀드린다면은 하반기 정도는 돼야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또 수급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고 수급의 재료는 뭐 재료를 반영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재료는 이미 노출됐고 이 수급을
가늠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원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실적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IT는 나름대로 선전이나 호조를 했을 것 같고 자동차는 대략 중립적인 수준, 조선, 정유, 화학, 철강은 중립 이하, 조선 그다음에 금융과 건설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대부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집산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평균이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나눠져 가지고 IT가 좀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단 말이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상황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앞서 제가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장 진단에서 그 과거의 추세 형성 때 보였던 부분이 최근 시장에서 찾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은 주도 주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하고 기관인데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4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이달까지 외국인이 한 7천억 이상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5천억 이상 사면서 1조 3천억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현실감이 좀 떨어지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에 월간 단위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3천억 이상을 산 케이스가 5번이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수급이란 것은 밸류에이션부터 포함한 모든 펀드멘탈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이러한 그 기관하고의 그 어떤 쌍끌이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쌍끌이 매수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 하면은 되게 투기적인 시장으로 투자가들이 접근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들이 결국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제 업종별로도 상당히 그 펀드멘탈 개선에 대한 속도라든지 명암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IT 쪽은 뭐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IT 쪽의 회복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의 부진과 맞물려서 당분간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나 흐름을 본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비교의 흐름은 좀 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분들은 관심을 현 시점에서 가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관심 업종과 전략 압축해갖고 함께 묶어가지고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4월 하면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1분기 초에 예상했던 실적에 비하면은 지금 분기 말로 와서 한 7% 이상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눈높이가 낮춰졌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뭐 어닝스 쇼크가 나타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공교롭게도 지난 3년간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예상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1분기 실적은 시장에 이제 중립 이상의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확산되는 그러한 국면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로 상당히 그 차별화가 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있어서도 뭐 IT라든지 그리고 일부 뭐 레저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좀 차별화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지금 탑다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면은 바텀업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바텀업 쪽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좀 유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경쟁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러한 쪽으로 좀 차별적인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당분간 시장에 있어서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시장 전체를 보는 것보다 개별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바텀업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믿을 건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 신한금융투자의 최창호 투자전략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